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데이터 전처리 실습을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로그인 후 구글 드라이브 앱을 열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폴더 이름은 데이터 전처리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폴더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지난 시간에 패들렛에서 다운받은 K-POP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멈춰두고 패들렛에 다시 접속해 데이터를 다운받기 바랍니다. 패들렛 주소는 LMS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구글 콜앱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줍니다. 제목은 선생님처럼 판다스를 활용한 전처리라고 해도 되고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수정한 뒤에 왼쪽 사이드바에서 파일 메뉴를 누르고 내 구글 드라이브와 콜앱을 연결시켜주는 드라이브 마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체적인 학습 내용을 보면 이렇게 6가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한 강의당 2개의 내용씩 총 3강의에 걸쳐 데이터 전처리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데이터 파일 형식이죠. CSV나 엑셀 파일을 파이썬으로 읽어드리고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요리에 필요한 재료가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실습은 코드를 입력해서 실행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영상을 멈춰놓고 코드를 작성한 뒤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는 방법으로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코드를 입력해 봅시다. import 띄우고 판다스라고 하면 판다스를 불러오라는 명령어인데요. 라이브러리 이름이 길 때는 이것을 줄여서 별명으로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 pd라고 하면 앞으로 나는 판다스를 pd라고 부르겠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엑셀을 불러오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여기 등호 왼쪽은 변수명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름을 아무거나 붙이면 됩니다. 선생님은 엑셀 패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엑셀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왼쪽 사이드바에서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가면 마이 드라이브 폴더가 있습니다. 다시 마이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만든 폴더를 찾아가야 합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폴더 위치가 다르니까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폴더를 찾아가면 됩니다. 폴더를 찾아가면 폴더 안에 업로드했던 K-POP 아이돌 엑셀 파일이 보이네요. 파일명 위에 커서를 가져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경로 복사 메뉴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파일의 경로가 복사되었습니다. 경로를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콜앱에서는 따옴표를 하나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나머지 따옴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따옴표 사이에 아까 복사했던 경로를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키보드로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실행. 엑셀 파일을 읽는 코드는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read 엑셀 명령어입니다. 왼쪽은 변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df라고 이름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pd는 판다스의 별명이라고 했죠? 판다스 .read excel 하고 괄호 안에는 데이터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미리 데이터 경로를 엑셀 패스라는 변수에 지정해 주었으니 엑셀 패스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 파이썬에서 데이터는 이름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df라고 입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가로는 아이돌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로 보면 되고 세로는 데이터 변수 이름들입니다. 변수를 살펴보면 프로필, 무대 이름, 풀네임, 한국 이름, 한국 무대 이름, 소속 그룹, 국가, 키, 몸무게, 출생지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름으로 정보를 불러오면 제일 앞 5줄, 제일 뒤 5줄에 대한 정보가 함께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상단 5줄만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데이터 이름 .head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0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 5명의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 5줄만 보고 싶을 때는 데이터 이름 .tail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실행. 1589번째 줄부터 1593번째 줄까지 끝 5줄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요약치를 확인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약치를 나타내는 용어를 몇 가지 살펴보면 컬럼은 변수명을 나타내고 non-null count는 비결측 데이터, 즉 내용이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숫자를 통해 반대로 결측 데이터, 즉 내용이 비어있는 데이터 숫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dtype은 자료형 종류를 나타내고 count는 빈도수, mean은 평균, std는 표준 편차,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변수의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이름 .info 명령어를 실행시킵니다. 여기서 info는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먼저 range index라고 해서 인덱스 범위가 1594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이름은 0부터 1593까지네요. 변수는 프로필부터 트위터까지 모두 18개 변수가 있고 비결측 데이터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이름 변수의 경우 비결측 데이터 수가 1586개로 전체 1594에서 빼면 8개의 결측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에 있는 dtype은 자료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 오브젝트로 문자형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9번과 10번 변수인 키 몸무게 변수만 int64로 수치형 자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형 자료는 평균, 표준 편차 등 기술 통계치를 요약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형 자료의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는 코드는 데이터 이름 .describe입니다. 영어로 describe가 기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지요. 실행해보면 count, 빈도는 1594개, mean, 평균은 키가 79.46cm, 몸무게가 18.8kg으로 나오네요. 조금 이상하죠? 이건 결측 자료가 0으로 입력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결측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뒤에 배우게 되는데요. 키, 몸무게 변수를 결측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min, 최소값부터 하위 25%, 50%, 75%, max 최대값까지 보여줍니다. 통계에서는 이러한 수치들을 4분위 계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수치형 자료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분위 계수만으로 데이터 분포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직접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는 도표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코드는 데이터 변수명 .plot 괄호 열고 kind 종류는 따옴표로 HIST 라고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에서 특정 변수를 가지고 올 때는 데이터 이름에 꺾음새를 열어서 따옴표로 변수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둘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가져오고 싶을 때는 꺾음새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쉼표를 구분자로 변수명을 여러 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 지금 키 분포를 살펴보면
150 이상에서 180 정도에 몰려 있고, 아까 요약치를 봤을 때 0에 나머지가 다 몰려 있는데 몸무게 그래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몸무게는 37에서 75 사이에 대부분 위치하고 0에 키 변수와 같은 수가 몰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0은 결측 자료로 보면 됩니다. 몸무게 자료 중에 150이 넘는 자료가 있는데 이건 키를 몸무게에 잘못 입력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튀는 자료를 이상치라고 부릅니다. 결측치나 이상치를 잘 처리해야 분석 결과에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자형 자료인데요. 문자형 자료의 요약치로는 빈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자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데이터 변수명 .value count 라고 코딩을 하고 실행해 보면 M 남자가 806명, F 여자가 788명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형 자료의 빈도수는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빈도를 구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뒤에 plot, kind, 종류는 따옴표, 막대 그래프니까 bar, bar를 넣어줍니다. 컬러 색은 블루의 약자 B, 레드의 약자 R로 설정해서 범례마다 색을 다르게 표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행. 성별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습할 내용은 데이터 슬라이싱입니다. 우리가 슬라이스 치즈라고 하면 치즈를 자른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슬라이싱은 데이터 중 일부를 필요한 만큼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필요한 행을 자르는 코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행으로 자른다는 말은 데이터를 가로 방향으로 케이스별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는 데이터 이름 location의 줄임말 loc라고 써주고 꺾음새를 열어서 몇 번째 줄에서 몇 번째 줄까지 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처럼 0, 9 라고 넣으면 0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를 자르겠다 라는 의미예요. 파이썬에서는 첫 번째 줄이 1번이 아니고 0번이라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총 10명의 데이터가 잘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자를 때 특정 줄을 입력해줘도 되지만 조건에 맞는 줄만 자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데이터 이름 .loc 하고 꺾음새 안에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요. 이 코드에서 조건은 젠더 변수가 F, 여성인 데이터만 자르라는 말입니다. 조건식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등호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등호 하나를 사용하면 변수에 뭔가를 넣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조건식을 쓸 때는 등호를 2개 입력해줘서 서로 같다 라는 의미를 표시합니다. 자, 실행. 보면 젠더 변수가 F인 자료만 잘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른 데이터는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명을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고 파이썬 밖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다른 데이터명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등호 하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 이름, 선생님은 df2라고 하겠습니다. 는 하고 아까 썼던 슬라이싱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 아이돌만 자른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처음에 엑셀 파일을 읽을 때랑 형식이 비슷합니다. 데이터 이름 .to_excel 쓰고 괄호 안에 따옴표로 저장할 경로를 정해주면 됩니다. 경로는 왼쪽 사이드바에서 파일 메뉴를 눌러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더를 찾아간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경로를 복사합니다. 따옴표 안에 Ctrl V를 누르면 폴더의 경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되고
그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하기 때문에 파일명까지 모두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슬러시 하고 선생님은 파일명을 걸.xlsx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밖으로 나와서 내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해 보면 새로운 엑셀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열, 즉 변수만 가져오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이름하고 꺾음새 안에 변수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막대 그래프 그릴 때 한번 해봤던 코드라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젠더 변수만 가져와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사용해서 젠더 변수 열만 슬라이싱 한 것입니다. 실행해보면 가로는 그대로 1594명의 자료가 있지만 변수는 3개만 남고 모두 잘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열을 자를 때도 조건문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행을 자를 때 사용한 코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데이터명.loc 하고 행을 자를 때는 쉼표가 없었는데요. 쉼표를 구분자로 해주면 쉼표 앞은 행, 쉼표 뒤는 열을 자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행은 그대로 둬야 하기 때문에 땡땡만 넣어줍니다. 이것은 all 이라는 의미고요. 쉼표 뒷부분 열을 나타내는 곳에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선생님은 특정 변수를 제외하기 위한 조건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df.columns라고 하면 df 데이터의 변수들을 의미하고 느낌표 등호는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프로필이 아닌 변수만 가져오겠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를 보면 원래 데이터에서 맨 처음에 있던 프로필 변수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변수를 자를 때 변수명을 하나하나 다 써주는 게 힘들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때는 그냥 loc 함수가 아닌 iloc 함수를 써줘야 합니다. 데이터 이름 .iloc 하고 꺾음새 안에 아까처럼 쉼표를 구분자로 해서 앞은 행, 뒤는 열이라는 것을 표시하고요. 행은 모두 가져오기 때문에 땡땡만 입력하고 열 부분에서 1땡땡3이라고 해주면 0이 첫 번째 변수니까 1은 두 번째 변수부터 네 번째 변수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실행하면 마지막 변수는 가져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변수까지 가져오고 싶으면 1땡땡4라고 입력해 줘야 합니다. 오늘은 엑셀 파일을 파이썬으로 읽어드려서 다양한 요약치를 확인하고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 사용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한 번의 실습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힐 수 없으니 영상을 반복 수강하면서 복습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